안녕하세요. 부실 조짐이 이제 나타났다. 금융불안 공포가 확산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 있어 왔던 일입니다. 계속 있어 왔던 일이고, 뭐, 어느 한 곳에서 일어나는 그냥 이 부실이나 이게 우려가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여기저기에서 다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우리는 항상 두려워하고 항상 경계심을 가지고 항상 염려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동안 무수히 많은 곳에서 현금이 쓰레기다. 빨리 자산으로 바꿔놔야 된다. 빚져서 투자하는 비투를 괜찮다라고 얘기하고요. 뭐 빚내는 걸 당연시 얘기했습니다. 빚내도 괜찮아. 남들도 다 빚내서 산다. 그렇게 해서 다 빚 갚고 다 자산 늘리고 하며 사는 거다.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. 근데 그러면서 부채를 아무렇지도 않게 만들었습니다.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뭡니까? 그 대출도 엄청나게 많이 해줬죠. 그랬던 것이 안 갚아도 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갚아야 되는 거라는 거죠. 근데 그 갚아야 되는 걸 뭐 이제 이래저래 계속 미뤘단 말이에요. 미루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? 이제 나중에 이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죠. 아유, 뭐 그럴 줄 몰랐다. 뭘 누가 그럴 줄 모릅니까? 지금 많은 이제 유튜브나 많은 언론에서 서서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앞으로 우리네 삶이 얼마나 더 어려워질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.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어떻게 대비할지를 진짜 심사숙고하면서 궁리해놔야 됩니다. 그래야 이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조금이라도 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지금 이제 자영업자 부채 어떻게 되겠습니까? 뭐 답이 없는 거죠. 다중채무자, 뭐 다주택 다중채무자도 문제고 자영업자도 문제고 뭐 연체 위험이 엄청 심하죠. 전체 자영업자의 대출이 1033조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? 언제까지 계속 이거 지원해주는 게 가능할까요? 과연 가능하긴 할까요? 어느 시점이 되면 뭐 어느 시점이 되면이 아니라 뭐 이미 금융권에서 자영업자들 관련해서 대출을 뭐 언제까지 용인해 주겠냐라는 거죠. 언제까지나 계속 용인해 줄 수도 없는 거예요. 앞으로 점점 더 안 좋아질 거다라고 보면 거의 맞죠. 충격입니다. 그리고 역전세도 심하죠. 2023년 하반기, 2024년 상반기 역전세 가구가 뭐 또 얼마라고 하던가요? 뭐 100만이래나 뭐래나. 참 우려스러운 거죠. 뭐 다중채무자, 자영업자의 비중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연체도 늘어나고 있고 뭐 시중금리도 이제 올라가면서 점점 이제 기업들의 이익도 이제 안 좋아지죠. 충격입니다. 이러한 것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해야 되고요. 앞으로 더 우려스러운 일들이 계속 이제 늘어난다라고 보면 맞습니다. 기업들은 이제 적자를 면치 못하고 뭐 별일 아닌 것처럼 얘기했지만 점점 이제 안 좋아지더라는 겁니다. PF 대출도 마찬가지고 자영업자 다중채무자도 마찬가지고 다주택 다중채무자들도 문제고 뭐 도대체 문제가 아닌 곳이 어디에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뭐 다 난리죠. 별 생각들이 다 듭니다. 정상적인 정책은 안 하고 편법으로 적극적이고 표를 의식한 정책들만 계속하다 보니까 이 점점 더 심해졌던 거죠. 책임도 지지 못할 정책들을 남발해서 이게 부실화가 예견이 된 거다 라고 얘기합니다. 앞으로 이제 더 충격적인 일들이 이제 계속 될 거다라고 보면 맞습니다. 이웃나라 일본에서 가정 내 이제 범죄들이 엄청났죠. 왜겠습니까? 왜? 빚 때문이죠, 빚. 갚지 못할 빚을 진 이들이 결국에는 이제 내갈이 돼서 폭탄이 돼서 터지는 거다라고 보면 맞습니다. 무서운 얘기입니다. 뭐 시간이 될 때 금융안전보고서를 봐야겠죠. 보고 어떨지 좀 더 현실적으로 삶을 좀 챙겨봐야 되겠죠. 확실한 건 뭐다? 삶이 점점 더 심상치 않고 만만치 않다라는 겁니다. 누군가에게 기댈 수도 없다. 특히나 정부나 뭐 회사나 이런 데서 우리의 이 힘들고 어려운 현실들을 좀
챙겨줄 거다? 그럴 리 없다라는 겁니다. 정부 부채도 지금 심각하고 기업 부채도 가계 부채도 자영업자 부채도 다 힘들고 어려서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. 폭탄에 불 붙여놓고 도망간 그 문지아를 찾아라. 뭐 이런 댓글도 있고요. 망해야 될 자영업자들을 정부 지원금으로 연명했으니까 언젠가는 터질 일이다. 기업만 구조조정해야 될 게 아니다.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. 우리네 삶이 어떻게 이제 흘러갈지는 이제 안 봐도 비디오죠. 안 봐도. 이제 자영업자들도 이제 엄청 이제 구조조정이 돼서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음식 가격도 당장은 아니겠지만 몇 년이 지나고 나면 가격도 많이 싸질 거예요. 왜냐? 사람들이 안 사 먹으니까. 소비가 줄어서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. 물가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니까 사람들이 소비를 못하고 소비를 못하니까 기업들이나 자영업자 가게들이 망하고 망하니까 이제 또 일자리를 잃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뭐 또 이제 악순환이 돼서 경제성장을 떨어지고 1인당 국민소득 감소하고 이제 일본이 겪었던 일을 우리가 이제 고스란히 그대로 뒤따라가면서 내보이는 거죠. 이게 우리가 앞으로 감당하고 견디고 지내야 될 삶입니다. 강제적으로 저녁이 있는 삶을 사는 거죠. 돈이 없으니까 누군가와 같이 이제 뭔가를 먹는 것도 저녁 식사하고 술 마시는 것도 힘든 거죠. 부쩍이고 한탕하고 헤쳐먹는 이들이 너무도 많았다라는 겁니다. 2020년 4월부터 원금이나 이자 납부를 유예한 게 뭡니까? 계속 이제 폭탄이 커지고 있는 거죠. 제조업으로 먹고 사는 나라가 잠시 배불러서 허파에 바람이 들고 배돼지에 기름이 끼니까 뭐가 중요한지 모르고 복지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서 세금을 탕진했던 게 지금의 상황을 불러왔다라는 겁니다. 그런데도 지금도 여전히 지금 정부가 이전 정부가 잘못된 것 못지않게 부자 감세하고 직장인들 세금만 더 털어먹겠다고 수작을 부리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. 씁쓸하죠.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? 어떻게. 정말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드디어 올 게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. 가계부채, 카드부채, 기업부채, 정부부채. 부실이 더 큰 부실이 돼서 위기로 더 큰 위기로 돌아오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